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그러니까 방향도 틀렸고 충분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하신 말씀 중에 상당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옛날에 사소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소하게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번씩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달라진 것은 그 당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그 당시 대선의 판세와 지금 대선의 판세가 다르다고 느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이것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차례 사과를 하셨고 그것도 아마 주로 이제 문제 제기됐던 것이 이제 도박 관련된 것이고 네네. 부적절한 댓글 관련해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당시에 성평등 추진단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권인숙 씨인가요? 그분이 이거 뭐 평범한 내용들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정도로 국민께 굳이 저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성 관련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 관련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 주시고 있고 저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사소한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그 본인의 판단을 저렇게 유선상으로 내보내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네.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뭐 공중파를 통해서 저런 부적절한 발언에 나가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독립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들과 관련된 부분은 또 독립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예요. 2024년도 11월 달에 예. 분명히 공소장이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 다투지 않고 이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된 거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저렇게 밝혀졌으면 네네. 거기에 대해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나 과거에 다 했으니까 이거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 예. 마지막으로 또 글쎄요, 뭐 이것까지가 말을 하기는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연삼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을 보면 공소장에 일단 나와 있는 거,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방금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살펴봤듯이 예. 30일경이었나요? 과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과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했다라고 추정되는 그 댓글이겠죠. 예. 거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하셨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도박뿐만 아니라 댓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다투지 않고 확정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정확하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통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었겠지만 예. 사실상 이를 더 이상 사건을 끌지 않기 위해서 조기에 종결하는 목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것은 표현 자체를 이준석 후보가 왜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상 성별을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이건 사실 여성 혐오냐 아니냐의 문제를 대선 토론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에 따른 처벌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란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공소장에 나가기 전에 저렇게 고소고발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공소장 등이 이제 알려지고 나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으면 그 고발을 취하해야 돼요. 예.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죠. 예컨대 지금 여성 혐오 그 내용이냐 남성 혐오 내용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 혐오 내용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제 어떤 차이인지는 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토론에서 관련돼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취지가 달라진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 그 정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 네. 고소고발을 취하하면 저는 진정한 사과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고소고발 취하 없이 그 정치적인 선거공학적인 건 그대로 가고 예. 본인의 입장에서 사과를 통해서 국민적 어떤 용서는 받고 이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개혁신당은 그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발언 자체가 이준석 발언이 사실이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별을 바꿔서 얘기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표현을 옮기지는 못하지만 네. 그 표현을 보게 된다면 범죄일람표의 표현을 보게 된다면 남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여성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네네. 그것을 남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확정 지으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도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실 텐데 그것을 형사적인 허위사실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양심으로 한번 다시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가 그 댓글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과한 예.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 그것은 댓글에 대한 사과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이겁니다. 본인이 과한 표현, 그게 과한 표현입니까? 그건 명백하게 성비하적인, 성폭력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또 그것을 과한 표현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대변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석본을 내놔야 돼요. 저는 이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자체가 그 표현에 대한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약식 명령이 확정된 부분은 결국에는 그 명문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형사소송법도 또 바꾸실 것 같아요. 아하.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도 예.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형사소송법을 고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러한 태도가 민주당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심지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사실상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그 명백한 그러한 사법 체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이 태도를 보면서 예.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도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짧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은 항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재명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서 아마 고발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본인 사건은 지금 뭐 처벌 규정 자체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그 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이 모습도 네. 굉장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